안녕하세요. 호신마마 유민지입니다. 오늘도 공포라디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레드로 연말 분위기. 네, 의도치 않게 둘 다 얘기는 안 했는데 아주 오늘 드레스 코드를 잘 맞췄네요. 자, 어쨌든 간에 한 해가 또 이렇게 지나갔는데 올해 저희 공포라디오 계속해서 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쭉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연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왜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좀 최근에 무서운 일을, 소름 끼치는 일을 겪었다라고 소개만 해드리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랜만에 가족 얘기입니다. 궁금한데요. 왜냐면 사실 사람들도 되게 가족 얘기를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가족들이 조금 신기도 되게 강하기도 하고, 내림은 제가 맡긴 했지만 저희 엄마도 손님들 보면 가끔 보일 때도 있고 막 냄새로도 맡으시고, 저희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는데 저희 오빠도 만만치가 않고 저희 아빠도 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아빠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모두 다 서울에 올라온 지가 꽤 됐고, 엄마도 이제 서울에 와서 저랑 오빠랑 같이 지내면서 아빠만 혼자 부산에 계셨거든요. 왜냐하면 부산에서 아직 다 못 끝낸 일도 있으시고 또 주변에 지인분들도 또 많으시고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또 부산에 집도 있고 하니까 엄마가 이제 가끔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지낸 게 지금 한 5년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다가 아빠가 이제 이번에 부산 집을 다 정리를 하시고 일도 다 정리를 하시고 완전히 저희 가족들하고 합치신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그 조그마한 구옥 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셨거든요. 근데 부산에 계시는 동안 어쨌든 친하게 지냈던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가끔 뵀던 분 중에 한 분이셨는데, 옛날에 뭐 선생님을 하셨나 그러셨는데 이제는 은퇴를 하시고 굉장히 나이가 많은 분이셨다고 들었었어요. 한 80대 정도 되신 어떤 노신사분과 굉장히 친해져서, 그 분도 같은 동네에서 지내시면서 자녀들이 다 이제 타지로 가서 혼자 외롭게 지내셨고, 저희 아빠도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두 분이서 자주 만나가지고, 왜 어른들은 막 아이고 뭐 김 사장, 아이고 유 사장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그렇게 하면서 가끔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같이 산책도 가고 이런 시간을 종종 보내곤 했었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전에 듣기로는 굉장히 굉장히 매너도 좋으시고 점잖으시고 말씀도 되게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되게 잘하시고, 그래서 아빠랑 되게 많이 이렇게 가까이 잘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같은 동네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약속을 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당일 낮에 전화 와서 이따 같이 점심을 먹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모레쯤에 그 집 앞에 갈 테니까 같이 밥을 먹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러는 기간이 조금 길었다고 들었어요. 한 몇 년이 됐었대요. 근데 어느 날 아침 7시였나? 정말 이른 아침에 갑자기 누가 벨을 누르더라는 거예요, 부산 집에. 그래서 아빠가 아니 아침에 뭐 택배가 왔나? 이러고 이제 벨을 확인했는데 그 노신사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얼마 안 됐어요. 그래갖고 너무 깜짝 놀래갖고 왜 이렇게 일찍부터 아침을 먹자고 왔나? 이 생각에 아빠가 이제 대문을 열고 나가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아빠를 보자마자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쌍욕을 하면서 난리가 난 거야. 집 앞에서 주택이니까. 그러면서 막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막 하면서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뭐 네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거의 뭐 소 애기, 말 애기, 개 애기부터 시작해서 오만 상스러운 욕을 다 하면서 막 인생 엇살았다, 너는 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면서 쌍욕을 막 계속 하더라는 거야. 삿대질 하면서 막. 근데 저희 아빠가 성격이 진짜 불같으시거든요. 지금은 나이가 드셔서 많이 이렇게 좀 유순해지셨죠? 된 거지만 사실은 그래도 불같은 성격이 남아있으세요. 또 경상도 남자다 보니까 욱하는 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원래 아빠였으면은
아니 이게 미쳤나 이러고 바로 멱살을 잡을 정도로 갑자기 진짜 아침부터 쌍욕을 하니까 그것도 아무 이유도 없고 심지어 이틀 전에도 같이 밥을 먹었었대. 근데 그때도 아무 문제 없이 밥 먹고 이랬었는데 이틀 만에 막 돌변해가지고 막 도둑놈 새끼부터 시작해서 막 사기꾼 새끼 뭐 거짓말을 하니 그냥 얼토당토 않은 소리를 하기 시작한 거야.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래서 아빠가 평소였으면은 멱살 잡고 이게 미쳤나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빠가 순간 그 사람을 보는데 그 노신사분 몸 주위로 까만 아지랑이 같은 게 막 몸에 피어오르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야.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이 사람의 몸에 터치도 못하겠고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도 않고 너무 느낌이 이상하더래. 그분이 막 그분은 욕을 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가 처음엔 이제 욕으로 막 귀에 박히다가 점점 이렇게 웅웅웅웅 거리는 소리로 들리면서 약간 우리 왜 유체이탈하듯이 그분이 약간 이렇게 혼이 약간 뜬 것처럼 보이면서 막 소리도 막 웅웅웅 돼서 보이고 들리고 자세히 보이지도 않고 근데 주변으로 까만 게 막 연기처럼 막 가득하더라는 거야. 근데 저희 아빠는 진짜 약간 경상도 완전 무뚝뚝함의 끝인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저희 할머니가 이쪽으로 하시고 제가 이쪽으로 해도 있는 거는 알지만 어떠한 존재가 있는 건 알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은 별일이 다 있다. 이렇게 정의하시는 분이거든요. 원래 인생은 스펙타클하다. 사람의 삶은 뭐 하나로 정의 내릴 수 없다. 이런 분이신데 그 순간 그걸 보는데 그 노신사분을 보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딱 느끼신 거야. 직감적으로. 그래서 그분이 한 20분 넘게 거의 30분 가까이 욕을 하는 걸 그냥 멍하니 지켜보셨대요. 순간적으로 든 생각이 아,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나한테 있는 나쁜 거를 다 가져가려고 오늘 이렇게 왔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불현듯 싹 지나가더래. 예. 그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이 순간 싹 들면서 그 욕을 30분 가까이 받아주고 그 할아버지가 씩씩대면서 돌아갔고 그 할아버지는 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진짜? 예, 최근에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촬영할 때도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확인해 본 바로는 돌아가셨대요. 아빠가 그게 순간 그분이 욕하고 있는데 그냥 그 생각이 들더래. 이 사람이 이제 갈 때가 돼서 우리가 우정을 나눴으니까 나한테 있는 나쁜 걸 다 가져가려고 오늘 이렇게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연락이 아예 안 됐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됐거든요, 이 일이. 그래서 조금 되게 좀 마음 아파하셨었어. 워낙 친하게 잘 지내시던 분이니까. 근데 그게 친하다는 게 우리 왜 친구처럼 어릴 때 친구처럼 그런 게 아니라 동네에서 지내면서 오며 가며 그냥 이렇게 인사만 하던 사이에서 천천히 그럼 뭐 어디 가냐 뭐 당신은 어디 가냐 하다가 그럼 밥 한 끼 먹을까요? 이러면서 친해진 케이스라서 그냥 서로 되게 딱 예의 지키고 선을 지키는 그런 사이였거든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렇게 젠틀하시고 그렇게 되게 다정하시고 그러셨던 분이셨는데 최근에 그 얘기를 듣고 좀 놀랬죠. 그래서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그 와중에 아빠가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게 또 놀랍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제가 좀 신기하고 해서 저희 그 퇴마 이모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아지랑이? 이랬더니 아지랑이면 죽는 거지! 바로 딱 이러시더라고. 네, 아지랑이면 죽는 거지. 약간 검은 막 아지랑이라고 또 하셨으니까. 검은 아지랑이가 막 몸에서 모락모락 이렇게 피어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대.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대. 아빠가 정말 30분간 저희 아빠 다 아시다시피 진짜 한성격 하시거든요. 근데 아빠가 30분간 그냥 들어만 줬대요. 그 사람이 욕하는 거를. 그리고 워낙 점잖은 분이셨고 했는데 아버지도 놀랄만 하고 왜 그러냐 충분히 이럴 만도 하잖아요. 그 얘기도 상황이. 안 했대. 그냥 들어만 줬대. 그리고 나서 그 할아버지가 막 욕하고 막 하고 그리고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욕하고 바로 획 돌아가고 그냥 쌩 가셨대. 진짜 뭔가 마지막을 털어내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했습니다. 최근에 그런 일이 있어서 좀 신기했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네, 좀 무섭기도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정말 그분 덕분인지 또 아빠가 또 이제 이사도 오시고 하면서 지금은 어쨌든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많이 잘 체하셨거든요. 워낙. 근데 많이 나아지시고 지금 매우 건강하신 상태입니다. 다행이네요. 네. 다음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오랜만에 제 얘기입니다. 예, 요거는 저도 한 2석 달 전에 있었던 이야기고, 요것도 유튜브에서 한번 얘기를 할까 하다가 확정이 안 나가지고 제가 좀 망설였던 얘기였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지금 이사도 하고 좀 안정된 상태여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고, 아까 얘기에 조금 이어지긴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부산에 있는 집을 다 정리를 하시고 경기도로 이사를 오게 되셨거든요. 경기도의 구옥에 이사를 오게 되셨는데, 그러니까 오래된 주택으로. 근데 이제 이사를 와야 되는데 아빠는 부산에 있다 보니까 집을 보러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시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랑 저랑 거의 1년 반에 거쳐서, 왜냐면 저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게 날 잡는 것도 한 달에 2번 정도? 한 번 겨우 있을까 말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틈틈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집을 보러 엄청 많이 다녔었어요. 저희도. 그리고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은 다 똑같이 이렇게 정형화돼 있잖아요. 뭐 평수나 뭐 구도나 이런 게, 뭐 타입이나 이런 게. 근데 주택은 똑같은 동네에 똑같이 있어도 안은 너무 다 다르고, 막 가스도 복잡하고, 어떤 집은 특히 이제 우리는 구옥으로 가다 보니까 막 뭐 태양열 뭐 가스, 지하 무슨 가스, 뭐 LPG, 뭐 정말 종류가 많더라고요. 뭐 지하에서 해가지고 무슨 가스부터 종류가 너무 많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 있는 짠디 같이 데리고 오려면 그런 것도 또 고려를 해야 되고 하니까. 맞아. 또 짠디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짠디가 있을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집을 알아보러 진짜 많이 틈틈이 다녔었거든요. 틈틈이 많이 다니다가 제가 경기도권에 어디에 있는 되게 조금 이런 주택이 좀 많이 모여있는 어디에 집을 보러 갔었어요. 근데 그 동네가 굉장히 좋은 동네고 또 비싼 동네예요. 근데 거의 뭐 특가 세일 느낌으로 너무 좋은 가격에 집이 올라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동네는 좀 약간 잘 사는 동네고 또 좀 비싸고 집값이, 그런데 이 가격에 나온다고 한번 보러나 가보자. 원래 집값은 정말 딱 그 집에 비례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싸고 좋은 집은 많이 없거든요. 거의. 그렇잖아. 그래서 이 가격에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왔지? 근데 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보러 갔어요. 그리고 발품도 잘 팔면은 또 좋은 집을 잘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러 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집이 진짜 너무 좋은 거야. 진짜 내가 찾던, 꿈에 그리던 집인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와, 어떻게 이런 집이 있을 수 있지 싶을 정도로 막 마당도 너무 넓고 좋고, 막 마당에 이런 약간 연못같이 또 따로 그거를 공사를 하셔가지고 미니인데 작은 연못을 만들어가지고 연못도 해놓고 우리가 막 바베큐를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밑에 짠디도 막 엄청 이쁘게 깔아가지고 너무 깨끗하고 1층, 2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원래 그 집을 지금 사시는 분이 직접 지으셨대요. 아예 건축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건축을 하셨던 분이라서 직접 지어가지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 집을 지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되게 특화돼 있던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뭔가 다니기에 되게 좋게끔 구조라든지 그런 것도 어른들한테 편하게끔 다 맞춰놔가지고 1층도 너무 잘 돼 있고 2층도 너무 잘 돼 있고 막 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리고 심지어 막 이 집에 오면은 막 이것도 다 주겠대. 막 그냥 안마 의자 막 500원짜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사 갈 때 조금 우리는 안 쓰는데 그냥 쓰세요. 막 이러고, 막 소파 같은 것도 막 되게
고급 약간 이태리 느낌의 약간 그런 소가죽에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막 그것도 자기 이사 가는 집이랑 안 맞는데 이것도 그냥 쓰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야. 그래갖고 뭐지? 진짜 내가 그동안 발품을 팔았던 그게 있나 싶어서 너무 좋은 거야. 집도 너무 좋고 그리고 집주인분도 이제 자기가 짓다 보니까 되게 출장도 잦고 그리고 부모님이 그 집에 와가지고 병이 원래 있으셨는데 그 집에 와서 병이 나았다는 거야. 너무 좋은데? 사실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는 안 들리고 그냥 집 너무 좋은데? 집 너무 좋은데 이제 거기에 꽂혀 있었던 거지.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이 집을 지었는데 부모님이 낳는 바람에 이제 이 집이 필요가 없어졌고 그래서 이 집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 자금이 조금 필요해서 이 집을 급하게 거의 급매로 내놨다. 그래서 집도 너무 좋고 막 너무너무 모든 게 다 좋아. 그래갖고 이제 나와가지고 엄마랑 저랑 같이 보러 갔었는데 이제 집주인분이랑 부동산 그 아주머니랑 둘이서 뭐라 얘기를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서 그 부동산 아주머니가 저한테 어떠세요? 해갖고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랬더니 그러면 오늘 가계약금을 걸고 가라는 거야. 원래 부동산에선 그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좋긴 한 것 같다. 이래서 그러면은 부동산으로 가시죠. 내가 이랬어. 부동산으로 내려가자. 그랬는데 그때 시간이 한 7시인가 좀 늦었어요. 그랬더니 부동산에서 아니 자기가 이미 퇴근을 했기 때문에 집이 마음에 들면은 그냥 가계약금 한 100만 원 정도만 걸고 가세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니까 처음엔 이랬었어요. 근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 또한 큰 금액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제가 나는 근데 부동산을 가서 조금 서류도 확인해 보고 싶고 좀 뭔가 확실하다면은 나는 계약금을 좀 확실하게 걸고 가고 싶다 이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자기가 어디 들릴 때가 있는데 좀만 기다려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기다려가지고 그 집을 본 데서 한 10분 정도 떨어진 데 부동산을 갔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불이 다 꺼져 있는데 거기 불을 다 켜갖고 번거롭게 또 다 해가지고 해서 그 집 그 서류를 딱 뽑아서 딱 봤는데 뭔가 단어가 조금 걸리는 게 딱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이랬더니 정확하게는 약간 신탁이 좀 걸려 있었어요 집이. 근데 이게 신탁이라는 개념이 저희처럼 아파트나 이렇게 계속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은 글쎄 나는 일단 본 적은 없었어요. 벨라 씨도 처음 듣잖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네이버에 검색을 했지. 그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설명이 막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근데 죄송한데 이게 왜 신탁은 뭐죠? 이랬더니 요즘은 워낙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집이 이렇게 뭔가 대출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한다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신탁을 걸어가지고 뭐 한다거나 신탁해서 관리를 해주는 거나 그런 거지 이게 문제는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신탁 걸린 집이 굉장히 많고 또 이 집은 특가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집주인이 그만큼 돈이 급하다는 거고 그 얘기는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많이 받은 거다. 근데 그게 너랑은 상관이 없다. 왜냐면은 너는 이 집을 싸게 사면 되는 거고 그분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았을 뿐이지 너한테 돈 받아갖고 이 대출 다 갚고 빌린 돈을 다 갚고 그러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요 주변에는 워낙 신탁 걸린 집들이 많아서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진짜 네이버에 신탁 그리고 주택 이런 식으로 연관해가지고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질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야. 또 뭐 집이 살려고 하는데 뭐 신탁 걸린 집인데 괜찮은가요? 했더니 또 댓글에 그거는 문제가 없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은행의 개념이라서 돈을 대출받기 위해서 이렇게 건 거지 문제가 없다 막 하고 또 어떤 사람도 막 신탁 걸린 집인데 이제 네이버 카페 같은 데서 괜찮나요? 했더니 네 그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문제가 없구나 이제 내가 그냥 처음 보는 개념이라 좀 놀랬구나 이래갖고 이제 딱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다가 그래도 찜찜한 거야 사람 마음이. 그쵸. 내가 처음 보는 건데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계약서를 그 등기부등본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제가 친한 이제 변호사 그 지인이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이걸 사진을 보냈어요. 근데 나는 기대를 안 했어. 왜냐면은 저녁 8시였고 그리고 뭐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막 진짜 급할 때는 내가 전화를 하겠지만 카톡을 사람이 늘 이렇게 손에 달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핸드폰을. 그래서 그냥 뭐 집 보러 왔는데 이게 걸려있는데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러고 그냥 보내고
나중에 확인하겠지 이 생각으로 정말 나는 계약금을 걸 생각이었어. 그날 집이 진짜 그런 집이 없어. 그 가격에 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는 좀 타당하다고 판단했던 거는 너무 부동산 상황도 안 좋고 특히 요즘 어려운 되게 많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했던 거는 이제 부동산 아주머니가 아까 나올 때 집주인이 집을 너무 싸게 내놓은 것 같아서 그냥 전세로 돌리는 게 나을 것 같다. 하루 이틀 더 내보고 안 나가면은 내가 이 집을 전세로 돌리든지 하겠다라는 대화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지금 마음이 바뀌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실 거면은 빨리 오는 계약금을 걸어라. 이래서 이제 마음이 이제 막 타잖아요, 막. 그리고 그렇게 좋은 집이면 분명히 다른 사람이 보러 왔을 때 바로 살 수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조금 급해진 거야, 마음이. 그래갖고 네 이러고 핸드폰을 딱 열었는데 카톡이 딱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딱 제 지인이 나라면 안 살 듯 크 이렇게 보낸 거야. 그 변호사 지인분이? 네. 나라면 안 살 듯 키 이렇게.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좀 되게 진지하게 나라면 안 살 것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좀 이런 위험이 보이는데 괜찮을까? 이랬으면은 내가 오히려 뭐 괜찮고 뭐 네이버 그거 캡처하고 보내주고 이랬을 텐데 약간 사람 긁듯이 나라면 안 살 듯 크 이러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내가 왜요 이랬더니 이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 신탁 원부를 달라고 해라. 이러는 거예요. 신탁 원부? 네. 그걸 달라고 요청을 하라는 거야. 그래갖고 저도 어쨌든 나이가 막 많은 것도 아니고 경험이 되게 풍부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게 뭐지 싶어서 사장님 신탁 원부를 주세요.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이제 당황하셔가지고 원부요? 이러시는 거야. 근데 그 뒤로 제 지인이 이거는 요청하면 무조건 줘야 돼. 딱 이러더라고. 줄 수밖에 없는 서류구나. 무조건 줘야 된대. 그래서 사장님이 이제 당황하더니 잠시만요. 그렇고 한 20분을 헤맸어요. 사장님이. 뭘 하시는지 20분을 헤매면서 이게 원래는 되는 건데 오늘 왜 이렇게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컴퓨터를 껐다 켜야겠다.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결국에는 받았어. 그러면서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늦어져가지고 제가 오늘은 계약금 걸기가 좀 그렇고 제가 이거를 좀 확인해 본 다음에 다시 연락을 좀 드리겠다. 이러고 사장님도 그러세요. 이제 너무 길어졌잖아. 어떻게 보면은 거의 9시 다 됐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도 그러세요. 이러고 이제 서로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연락드릴게요 하고 헤어졌는데 그날 밤에 딱 제 지인이 그걸 보더니 안 된다. 자기라면은 절대 안 할 것이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 지인도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신탁 원부를 조금 물론 워낙 그쪽에 대해서 다방면에 빠삭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이렇게 넓게 잘 아는 건 있겠지만 이쪽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아는 전문 변호사나 이제 전문가들이 보면 더 자세히 알겠지만 자기도 이제 얘기하기로는 일단은 자기가 봤을 때는 너무 위험 요소가 큰 집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막 전문 용어로 이게 신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항목을 선택했다라는 거는 그 여러 가지 중에 이걸 선택했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빚에 되게 허덕이고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자기라면 안 할 거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딱 말을 이거는 사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나라면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근데 집이 너무 좋아. 그러기에는 집이 너무너무 좋고 이게 사기입니다라든지 이거는 잘못됐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나라면 근데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치 본인은 안 하겠지 근데 나는 하지 약간 또 이렇게 된 거야. 느낌상 그냥 리스크가 있다 정도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랬고 네이버에 엄청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이건 법적인 뭐 그런 거니까 계약 뭐 서류 이런 거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고 막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고민을 엄청 하다가 이제 다음 날이 됐어. 다음 날이 됐더니 이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아니 사장님 그냥 그 계약금 거는 거고 지금 오늘도 그 집을 또 누가 보러 오기로 했다. 이제 막 압박감을 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진짜 계약금 걸고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나? 근데 어쨌든 간에 100만 원은 그냥 가계약금일 뿐이고 실제로 계약금을 걸 거면은 그 매매가의 10%를 또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쨌든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 집이 뭐 아무리 9억이라 하더라도 뭐 몇 천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집값이. 그래서 제가 이제 엄청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갖고 엄마도 이제 같이 고민에 들어간 거예요. 아, 집은 너무너무 좋다. 엄마가 진짜 꿈에 그리던 집인 거야. 그래서 집이 너무너무 좋고 해가지고 아, 이게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무당이라고 하더라도 막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 이 집은 내 집이야. 막 이 집은 띠디디디딕 띠디디디딕 막 신에게 쉬고 왔어 띠디디디딕 이렇진 않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무당이 사기를 안 당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무당들 중에 사기당하는 무당도 어마무시하게 많고 주식 실패하는 무당들도 많고 코인했다가 특히 실패하는 사례가 진짜 많아요. 코인했다가 이제 저는 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제 외부로 얘기를 안 할 뿐이지 네. 무당들도 자기가 민망하니까 실제로 코인했다가 주식했다가 실패하는 무당들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그러면 사기 안 당해야지 신이 그것까지 알려주시면. 근데 신이 거기까지는 관여를 안 하세요. 신은 이제 크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로 해가지고 고생을 해야 되는 시기면 일부러 고생시키게 하거든요. 오히려 네가 함부로 네 마음대로 그렇게 했다가 그래 너 고생해봐라. 우리 애들 키우듯이 애들도 쟤 보면은 저 선택하면 고생할 게 뻔해 부모 눈에는. 그래도 지가 한번 해봐서 성숙해지면 됐다. 그걸로 값 치렀으면 됐다라는 생각에 부모가 때로는 둘 때도 있잖아요. 신도 똑같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 이게 답을 안 주시는데 모르겠는 거야. 내가 막. 그래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지금 가계약금 거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내가 100만 원 거는 문제가 아닌 거야. 그래갖고 고민에 빠져갖고 한 그 다음날 아침 내내 이제 저녁 때까지 제가 끙끙끙 앓았었어요. 어떡할까 이거를. 집은 너무 좋은데 아, 전문가는 또 나랑 안 살 때 이 카톡 또 계속 머리에 맴돌고. 근데 저도 또 반항심이 있다 보니까 아니야 나는 살 거야 막 이랬다가 아닌가? 굳이 왜 이렇게 위험한 거를 왜? 아, 그래갖고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밤이 됐어요. 밤이 돼가지고 제가 그날 다음날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좀 일찍 자려고 이제 씻고 밤에 씻고 기도를 하기 전에 화장대 앞에서 여기 법당 밖에 이렇게 화장실 앞에 화장대가 있잖아요. 법당 바깥에. 그래갖고 바깥에서 씻고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화장솜에 스킨을 묻힌 다음에 거울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싹 닦고 있는데 순간 진짜 딱 화장솜을 얼굴에 대는 순간 소름이 갑자기 쫙 올라오는 거야. 발끝에서부터. 그래갖고 제가 이걸 한 채로 그대로 뛰어나와가지고 거기서 엄마 이랬던 거야. 엄마 있는 대로 뛰어가서. 그래갖고 엄마가 왜 이랬는데 제가 그 순간 그 꿈 제가 이랬던 거예요. 그 꿈. 꿈이요? 네. 제가 이 화장솜으로 닦는 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꿨던 꿈이 불현듯 화장솜으로 닦는 순간 갑자기 진짜 영화처럼 빠바바박 스친 거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내가 이랬어. 그냥 씻고 나서 아, 설마 내가 사기라는 걸 당할까. 근데 무당들도 사기 당하지. 아, 근데 나 신령님 지금 진짜 잘 모시고 나 옳게 가고 있는데 신령님이 나를 너 한번 고생해봐라라고 혹시 고생을 시키실까? 아, 내가 설마 하고 사기라는 걸 당할까? 소름 쫙. 무슨 꿈? 내가 사기라는 걸 당할까 하고 되는 순간 꿈이 진짜 영화처럼 그 꿈 꿨던 내용이 빠바바바박 지나가면서 그래갖고 제가 놀래가지고 엄마한테 뛰어갖고 그 꿈 이랬더니 엄마가 무슨 꿈 하는 순간 엄마도 순간 딱 눈치를 챈 거야. 그래갖고 저희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뭐였냐면은 제가 그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에 꿈을 꿨어요. 근데 저 원래 꿈도 잘 안 꾸고 꿈을 또 이게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 또 꿈을 많이 꾸기도 해요. 근데 생각 안 나는 꿈들이에요. 그냥 어제 뭔가 약간 그냥 바다에서 놀았던 것 같은데 어제 막 갯벌에서 놀았던 것 같은데 그냥 이런 꿈이지 기억 안 나는 꿈들이에요. 근데 되게 임팩트 있게 남는 꿈들은 제가 기억을 해놔요. 기억을 해놓는데 3개월 전에 제가 무슨 꿈을 꿨냐면은 집을 보러 갔어요. 집을 보러 갔는데 2층 집이었어. 꿈에서? 꿈에서.
근데 하얀 바닥에 하얀 벽지에 계단도 다 하얀 색깔로 돼 있고 가구도 모든 게 다 하얀 색깔이야. 모든 게 다 하얘. 그리고 집을 잘라놓은 것처럼 약간 세트장 있잖아요. 단면? 네, 세트장처럼 앞은 다 뚫려 있고 그 단면만 딱 보여지는데 그 집에 어떤 키가 큰 남자가 나를 초대를 했어, 그 집에. 근데 꿈에서는 나는 이 집을 보러 가야지, 뭔가 집을 살려고 보러 가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자기 집을 구경하러 오라라는 식으로 하길래 내가 그냥 쫄래쫄래 따라갔어요, 그 집을. 꿈에서는 모르니까 일단은 그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들어갔는데 집을 딱 둘러봤는데 모든 게 다 하얘. 전부 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2층으로 올라와 보라고 하얀 계단을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따라 올라갔어요. 그 하얀 집에 올라갔고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하얀 색깔인데 꿈에서는 이상하게 그 집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와, 이 집 너무 좋다. 와, 이 집에서 살면 진짜 좋겠다. 와, 좋다 이러는데 조금 있으니까 되게 키가 작고 뚱뚱한 남자가 나한테 다가오더니 뭐 저희 집 되게 좋죠 막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하더라고. 그래서 네, 이게 되게 좋네요 이랬더니 좀 있으니까 나를 이 집에 데리고 왔던 키 큰 남자가 나한테 커피 같은 거를 종이컵에다가 해갖고 주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그걸 주려고 이제 테이블이 좀 낮았어요. 약간 티테이블처럼. 그래서 그걸 주려고 나한테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티테이블에 그 커피잔을 내려놓으려고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이렇게 다가왔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순간 갑자기 개로 바뀌더니 내 목을 확 문 거야. 그 순간에. 그래갖고 악어처럼요. 그 큰 개나 악어처럼 입이 이렇게 벌어져갖고 제 목을 이렇게 딱 문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여기서 놀란 척하거나 내가 겁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순간 든 거야. 그래서 그 개의 그 주둥이 양쪽을 제가 딱 잡았어요. 더 못 물게. 그 딱 잡고 정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렇게 싹 뗀 다음에 그걸 떨어뜨렸어. 그 떨어뜨렸더니 그 개가 다시 사람으로 바뀌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저 집 그만 구경할래요. 나 이제 가볼래요. 내가 이러면서 그 테이블에서 천천히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거의 이 뒷모습을 안 보여주고 뒤로 물러나듯이 해가지고 계단으로 내려오면서도 왜 이렇게 뒤를 쳐다보면서 나 이제 갈래. 나 안 봐도 돼. 이러면서 계단을 찬찬히 내려와갖고 마지막 딱 계단에 닿는 순간 아까 그 키가 작고 똥똥한 남자가 있었다 했잖아. 네. 그 남자가 계단으로 순식간에 이렇게 내려오더니 개로 바뀌어가지고 또다시 나에게 확 달라들려고 하는 순간 내가 그 세트장을 팍 벗어나는 꿈을 꿨었어. 오, 뭐야? 약간 이렇게 라인처럼 내가 조심조심 그들을 자극 안 하려고 계단을 내려오는 순간 그게 나를 확 따라하고 내가 그 라인을 딱 넘어가는 꿈을 꿨었거든. 그러면서 탁 깬 거구나. 그러면서 꿈에서 딱 깨갖고 너무 깜짝 놀란 거야 그날. 그래갖고 막 꿈에서 계속 막 숨을 막 헐떡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재수없는 꿈을 꿀 수가 있지? 그리고 너무 선명한 거야. 그러니까 걔가 나의 목덜미에 이빨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자국이 찍히는 느낌 받은 거 있잖아. 근데 걔가 물려고 하는 순간 제가 손으로 그 주둥이를 같이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왜 힘겨루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떼어내었고 그게 너무 생생하게 생각이 나서 무슨 이런 진짜 이렇게 재수없는 꿈을 꾸지? 내가 걔 그러면 뭔가 물린다는 의미인가? 이게 뭐지? 해서 그럴 일이 없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는. 그리고 3개월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모한테까지 물어봤었어요. 테마 이모한테. 이모, 제가 진짜 재수없는 꿈을 꿨어요. 그 이모가 뭔데? 걔가요. 이래갖고 물었는데요. 제가 잡아갖고요. 도망가고 어떻게. 그럼 안 물렸네! 이러시는 거야. 근데 제가 근데 안 물린 걸 떠나서 이모 그런 꿈을 꿨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잖아요. 근데 제가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지금 그 남자 둘도 없고 지금은 찜찜한 게 없는데 이모 저 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저 뭐 일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모가 좀 지켜봐! 이러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꿈을 꾸고 일주일, 10일 정도는 진짜 예민했었어요. 누가 막 할 때도 저 사람 아니야? 막 있잖아요. 이 PD 볼 때도 이 PD 아니야? 꿈에서 좀 작고 똥똥했는데 이 PD는 근데 안 똥똥한데? 이랬다가 또 가다가 뭐야 태윤 PD 아니야? 거기서 남자가 키가 컸는데 태윤이도 키가 큰데 너 아니야? 아닌데 그 남자 좀 말랐는데? 거의 진짜 모든 사람들 볼 때마다 쟤 아니야? 너 아니야? 이러고 다녔던 거야 그 시기에는. 꿈이 엄청 임팩트가 컸나 보다. 그럴 정도면. 제가 꿈에 크게 막 연연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제가 너무 선명하게 꿈을 받았다는 거는 이거는 있어 뭐가.
그래갖고 한 10일 정도는 진짜 예민하게 다녔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는 또 집을 제가 막 1년 내내 보러 다닌 게 아니고 그 시기엔 또 안 보러 다녀가지고 이거를 생각을 못 했던 거야. 그리고 나서 그 꿈을 잊었어요. 이제 3개월쯤 지났으니까 아무 일도 안 생겼고 해서 정말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진짜 딱 화장솜을 지우는 순간 내가 설마 사기를 당할까요? 하는 순간 그때 꿨던 꿈이 빠바바바박 생각나면서 그 집을 보러 갔을 때 그 남자 둘이가 있었던 거야. 그 남자 둘이 있었다고요? 네. 어. 집주인이 키가 장대처럼 크시고 말랐었고 집주인이 2층에 사는 세입자다라고 2층을 소개를 했는데 정말 키가 작고 뚱뚱한 남자가 2층 집에 살고 있었거든. 뭐야? 그럼? 내가 꿈에서 본 그 특징이랑 똑같았던 거야. 꿈에서도 진짜 키 크고 진짜 빼짝 마른 사람, 키가 작고 진짜 뚱뚱한 사람이었거든. 근데 실제로 그 집이 그랬던 거야. 집주인은 이상하리만큼 키가 컸었고 2층에 사는 세입자는 이상하리만큼 뚱뚱했었어요. 똑같네. 그리고 제가 진짜 소름이 막 미친 듯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뭐지? 당황 이제 완전.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집이 집 자체는 정말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그 집이 그 집주인 게 아니었던 거야. 그럼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아까 신탁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집은 신탁에서 쉽게 설명하자면은 이게 디테일에 들어가면 복잡해지는데 네. 쉽게 그냥 신탁도 종류가 진짜 많아요. 뭐 관리 신탁, 뭐 그냥 뭐 신용 뭐 어쩌고 그런 것부터 종류가 진짜 많은데 그 집은 이미 대출을 해주는 걸 넘어서서 신탁으로 완전히 넘어간 집이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명의 자체도 신탁 거였던 거야. 아, 그럼 이미 그 집주인이 주인이 아니네요. 주인으로 이름만 올라가 있지 이분은 아무런 그게 없었던 집에 거예요. 대한 지분은 없는 거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첫 번째 계약금을 걸어라고 했잖아요. 맞아. 제가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거는 순간 이거는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신탁과 거래를 해야 돼요. 그 신탁 회사와. 아, 이미 넘어갔으니까. 근데 이것 또한 문제가 안 되려면 안 될 수는 있어요. 집주인이 받아서 그 회사에 주려고 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안 될 수 있어.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2층 세입자였어요. 2층 세입자를 저한테는 이랬어요. 자기의 사촌 동생인데 지금 갈 데가 없어서 이 집에 와서 살고 있다. 근데 이 친구가 당신들이 이사로 올 거면 이 친구가 나갈 건데 그러려면 나가기 위해서 보증금을 좀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빨리 계약금을 걸면은 내가 이 친구한테 보증금을 해줄 거고 그러면 이 친구가 보증금을 받아서 더 빨리 집을 빼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덫이었던 거야. 뭐냐면은 이 집은 신탁회사 거잖아. 그래서 2층 사람이 어떤 형태로 계약을 맺었는지에 대해서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로 2층에 사는 사람이 진짜로 전세 계약을 해서 그 계약서가 있어. 예를 들면 그런 문제가 안 돼. 근데 지인이라거나 내 친척이라거나 그래서 그냥 지금 임시로 와서 살 뿐이야. 그리고 우리가 암묵적으로 계약을 맺었어. 가 문제가 된다는 거야 오히려. 왜냐면 2층 사람이 정식으로 신탁회사랑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을 맺은 게 아니기 때문에 1층 사람과의 약속으로 맺은 거잖아. 네네. 서로의 그런 관계성으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계약서가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면은 그 계약서대로 돈 내줄게 나가 이러면 되는데 계약서가 없이 자기들이 어느 정도로 돈을 주고받았는지를 모르잖아. 보증금을. 내가 보증금 형태로 돈을 준다 하더라도 나 못 나가. 배째 이렇게 되면은 내가 그 사람과 이제는 나중에는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 싸움으로 가야 되네요. 네. 아. 그래서 내가 그 집을 신탁회사랑 산다 하더라도 2층 사람이 크게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리고 제가 나중에 진짜 돈을 내고 정식으로 이제 변호사들을 3명과 상담을 나눴더니 절대 하지 말라가 나왔던 거예요. 이 집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셋 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야. 와, 큰일 날 뻔했네. 그냥 이 집이 신탁의 명의라서 네가 집주인한테 돈을 주는 거 1차 문제래 그거는. 근데 2차 문제는 그 세입자가 포인트였던 거야.
그리고 꿈에서 마지막에 막 마지막에는 변해서 뚱뚱한 사람이 나를 물려고 뛰쳐나왔다 어. 했었잖아. 그래서 꿈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맞지? 첫 번째는 키 큰 사람이 나를 물려고 했었고 두 번째는 뚱뚱한 사람이 나를 물려고 했었잖아. 근데 진짜 변호사들이 첫 번째는 그 사람한테 돈을 줬는데 이 사람이 신탁회사에게 안 주고 꿀꺽해버리면 끝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세입자가 돈을 받아도 나는 세입자가 아니다 뭐 해버린다거나 나는 이 집에서 안 나갈 거다 해버리면은 내보낼 의무가 없대. 그럼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백제라 하면 그냥 네. 와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 정확하게 이랬었어요. 제가 아직 확신이 안 서서 조금 전문가에게 조금만 물어보고 다시 바로 내일 연락을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보통은 이러면은 요즘 부동산 시장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집을 그냥 한 번만 보러 가도 계속 연락 오시거든요. 전 지금도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때 집 보러 오셨는데 하는데 요즘 부동산 장난 아니잖아요. 계속 연락 오고 하시는데 그때 그분이 제가 좀만 전문가한테 좀만 물어보고 연락 드릴게요. 집을 보고 다음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예 연락이 없어. 그 이후로. 그렇게 좋은 집이고 금매면 연락이 계속 왔을 텐데 왜냐면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확인을 해봤을 때 계속해서 집은 올라와 있더라고. 판매가 안 되고 있고 그것도 이상하네 진짜.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걸 사실 알고 있었던 거지. 근데 그냥 빨리 팔려고만 했구나. 그래서 최근에 그 일을 겪어가지고 진짜 시급했습니다. 근데 이제 무당도 사람이고 당연히 하다 보니까 이 막 집을 갔을 때 그런 기운을 못 느끼셨다는 건가요? 집을 들어가자마자 이 집은 사기다 이런 기운을 못 느끼셨나 봐요. 막 이렇게 또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치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무당은 사기 안 당해야 됩니다. 무당 로또 번호 다 맞춰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무당도 인간인지라 당연히 땅에 이 발 딛고 사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주식 다 맞추고 코인 다 맞추고 해야죠. 근데 사기 진짜 많이 당하고 하거든요. 그게 우리도 인간의 판단에서 저도 그 집 보러 갔을 때 집이 일단 너무 좋아. 뭐 기운이고 뭐가 없어. 그냥 좋아. 집이 위치도 좋고 너무 좋아. 인테리어도 좋고 다 좋아. 그러다 보니까 근데 딱 와서부터 이제 계약금 걸어라 했는데 고민이 막 되고 이랬잖아요. 그렇게 좋은 집이면은 저도 당장 막 걸고 이랬을 텐데 이상하게 그 가계약금 100만 원이 그렇게 아까운 거야 그날따라. 원래였으면 저도 성향이 어쨌든 간에 조금 질러보자라는 스타일이라서 내가 이 돈 잃는다고 생각하고 너무 좋으면은 질러보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선택을 한 거에 대한 이거는 책임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일단 질러 후회할 바에는 이런 스타일인데 저도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100만 원에 꽂혀갖고 그 돈이 그렇게 아까운 거야. 그 거는 게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저 성격이랑 평소랑 좀 달라가지고 좀 놀래긴 했습니다. 타이밍 좋게 또 변호사 친구분이 어떻게 답장을 또 빨리 주셔가지고. 나라면 안 살 때 이게 정말 나를 여러모로 자극시켰거든요. 크만 안 붙였어도. 차라리? 네. 신기하다. 근데 꿈이 그렇게 3개월이나 지나고 그런 식으로도 꿈을 꾸긴 해요? 그럼요. 우리 옛날에 사연에서 그분은 10년 전 꿈을 꿨었잖아. 맞네. 예지몽 사연 네. 맞아. 그래? 근데 이게 참 지나고 나서 보면은 내가 보니까 저는 특히나 여러 손님들이 경험담을 듣잖아요. 이게 예지몽은 시기가 물론 빠를수록 좋지. 오늘 꾼 꿈이 내일 일어난다거나 그럼 좋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100일이든 뭐 1000일이든 간에 그 사이에 꿈을 많이 꿀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정확한 예지몽은 이렇게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때 꿨던 꿈이 팍 생각이 나는 게 진짜 예지몽인 것 같아. 그래서 그분도 10년에 거쳤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10년 뒤에 갑자기 그 꿈이 확 생각이 났었잖아. 맞아. 예, 그런 것처럼 저도 3개월 동안 얼마나 또 짜잘짜잘한 꿈을 많이 꿨겠어요. 뭐 저기 해변에도 놀러 가고 벨라 씨랑 꿈에서도 대화도 하고 많은 꿈을 꿨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순간에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사기당할까요? 하자마자 꿈이 바바바바박 생각이 났잖아. 진짜 신기해. 예, 그래서 이게 예지몽들은 그래서 이게 꿈 해몽이 1차원적인 그냥 단순히 돼지 나오면 좋은 꿈이네 뭐 똥 나오면 좋은 꿈이네 뭐 그런 거 있잖아 막 상징적으로. 그렇게 되게 강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야 되는 꿈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주머니에서 뭔가 뭐 손수건 같은 걸 꺼냈는데 그게 갑자기 빨간색이었는데 내가 그게 모자로 바뀌었고 내가 모자를 썼는데 그때 갑자기 뒤에서 곰이 쫓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되게 복잡한 꿈들은 당장 해석을 하려고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꿈이긴 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지금 상황도 중요하기도 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꿈만 가지고 그냥 당장 해석해 주길 바라다 보니까 저도 보세요. 딱 그 꿈을 꿨을 때는 당장 그런 일이 생기지도 않았고 3개월 전에 집을 보러 가지도 않았고 아무 일도 안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진짜 깨끗한 예지몽이나 진짜 누군가가 알려주시는 예지몽들은 이렇게 꿈에서 사실 알려주시긴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불안하고 뭔가 할 수, 특히 신기 있으신 분들, 특히 예지몽 잘 꾸시는 분들은 이게 아마 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워낙 예지몽 많이 꾸시는 분들은. 근데 저도 그때는 막 개가 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뭐야, 나 그런 거 아니야? 오죽했으면 내가 막 이PD 너 아니야? 태윤아 너 아니야? 너 나 배신할 거지? 막 제가 막 그러고 다녔었거든요. 그때 농반으로. 신경이 쓰이죠, 그런 네. 꿈 꾸면. 그랬었는데 아, 꿈은 확실히 예지몽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런 예지몽은. 그냥 단순히 막 뭐 신발이라든지 신발 잃어버린다든지 이빨 빠진다든지 이런 꿈이 아니라 이런 복합적인 꿈들은 확실히 조금은 시간이 좀 걸리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면 저희 엄마도 옛날에 왜 집 보러 다녔을 때 막 오만 집들 다 보러 다니다 갑자기 꿈에서 왜 집 들어갔는데 우물 딱 나왔는데 그 집을 실제로 보러 갔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집으로 이사를 갔었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게 그러면 되게 집착하고 있을 필요가 없겠네요. 어떠한 꿈을 선명하게 꿨다고 해서.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운에 그거죠. 운에 맡겨야죠. 내가 진짜 잊었어. 이 사람이 진짜 까맣게 잊었어. 그리고 내가 그 일을 당했어. 당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 꿈이 생각났어. 그거는 약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고 이게 집착 안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좀 어려워요. 말하기가 네, 어려울 것 내가 같아요. 좋은 운이면은 딱 그 일이 했을 때 그 꿈! 하고 생각이 날 거고 내가 좋지 않은 운이면은 조금 사건이 생기고 나서 생각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고 결국은 저희가 어떤 경기도의 어떤 구옥으로 가게 됐어요. 지금은 가게 됐는데 부모님이 지금은 거기서 살고 계시는데 그 집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그 집도 이게 집이 2년이 되려고 하니까 정말 신기한 일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특히 모든 터들은 당연히 터가 중요하기도 하고 기운이 당연히 다 좋기도 하겠지만 좋고 나쁨이 있기도 하겠지만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이 땅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많기 때문에 주택은 기운을 특히나 더 잘 받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주택으로 가게 됐으니까 어쨌든 부산 집도 주택이고 부모님이 워낙 주택에 편하게 잘 지내시니까 근데 이번 집을 딱 보러 갔는데 지금 이제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집이 나무에 잡아먹힌 집이었어요. 정확하게는 집을 입구를 갔었는데 저희 엄마가 뒷걸음질을 치면서 나는 이 집을 보기 싫다 이랬었거든요. 어머님이? 네, 엄마가 왜냐면은 그 집을 일단은 볼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집을 먼저 보러 갔었어요. 왜냐면 아파트는 실내를 봐야 되지만 이런 주택은 외관도 봐야 되잖아요, 같이. 그쵸.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서는 확답을 안 줬지만 내가 일단은 오늘 시간이 나고 한번 집 주변이나 한번 보러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 집을 보러 갔었는데 엄마가 딱 그 집 보자마자 뒷걸음질 치면서 자기는 이 집 싫다는 거야. 내가 왜 그랬더니 집이 너무 어둡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 어쨌든 엄마가 올해 연륜이 있고 또 집을 더 많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보셨으니까 그래? 돌아왔어요. 집으로 저희 집으로 돌아왔고 그런 동안 다른 집들 보고 그 집은 잊었어요. 잊었는데 내가 자꾸 그 집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 집을 다시 보러 가자 했더니 엄마가 싫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이랬더니 그 집이 그냥 어둡고 뭐가 방향이 뭐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안 맞대. 근데 제가 그때 화를 버럭낸 거예요. 그렇게 치면은 집이 엄마 입맛대로 하려면 그 지어라면서 갑자기 제가 막 지어라면서 그러면은 돈이 그렇게 많아갖고 그럼 지으면 되겠네 하고 제가 확 돌아섰거든요. 그러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지 싶어갖고 엄마도 제가 너무 화를 내니까 그러면 내일 한번 보러 가자 이러고 보러 갔는데 집주인과 안 맞아서 못 봤어 또. 이번엔 약속을 잡고 갔는데도? 네, 잡고 갔는데도 뭐가 안 맞아갖고 또 못 봤어요. 그래갖고 못 보고 해서 그 집이 조금 우리를 좀 고생을 좀 시켰었어요. 그래서 아마 3번째 때 보러 갔을 거예요. 정확하게는 3번째 때 보러 갔었는데 3번째 때 보러 갔을 때도 엄마는 이미 마음에 안 들어. 이미 정해놓고 왔어. 이 집은 아니야 했는데 제가 그 집 들어가자마자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기운도 너무 좋고 근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이 집이 나무에 잡아먹혔구나. 잡아먹혔다는 게 이제 나무가 웅장해서?
나무가 웅장하게도 나무의 기운이 너무 셌어요. 그래서 나무가 기운이 너무 세다 보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예요. 나무에 집의 기운이 묻힌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잡아먹혔다는 표현을 쓰신 거구나. 나무의 기운이 집을 완전히 누르고 있는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딱 이 집 보자마자 이번에는 진짜다. 이번에는 하고 그리고 이 집은 나무를 잘 쳐주면 집이 너무 괜찮겠다 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판단하지 않고 정확하게 기도를 좀 받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 번 더 보고 그 집을 계약을 했고 실제로 나무를 어떤 의식을 치른 다음에 가지치기를 다 했더니 집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다른 집이 됐어요. 저는 사실 전의 모습을 아예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랑 이제 다른 지인분들 우리 같이 갔을 때 엄청 다르다는 건데 전의 모습을 모르니까 처음부터 엄청 좋았을 것 같은데 왜 뭐가 다르지? 이렇게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당이 작게 있는데 그 작은 마당에 옛날에는 진짜 그냥 와, 저 나무 속에 진짜 귀신들 얼마나 바글바글할까 이 생각이 들었어. 보자마자 그냥 아침인데도 거긴 어두워요.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당에 나무가 있는 부위는 너무 어두워. 그냥 밤이야 거기는. 되게 우거져 있구나. 네, 심각하게. 그래서 얼마나 우거졌으면은 그 벽을 따라 그 모서리 벽이 나중에 나무를 다 잘랐는데 다 새카맣게 변해 있었어. 빛이 아예 안 들어서. 빛이 안 들어와서 이끼가 새카맣게 껴가지고 진짜 약간 과몰입인 사람이 보면은 저기에 귀신이 있다 라고 느낄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약간 어둠의 기운이 좀 있기도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집주인분이 여기를 20년간 사셨거든요. 집을 지으시고 20년간 사셨는데 몇 년 동안 사모님이 아파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집에 살면서 아파오기 시작하면서 원래는 집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사모님이 아파오다 보니까 집을 그냥 놓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나무가 더 쑥쑥쑥쑥 나무가 너무 잘 자란 거야. 잘 자라서 나무가 이제 완전히 집을 덮을 정도로 자라다 보니까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 집주인 할아버지도 너무 건장하셨거든요. 네. 근데 할아버지까지 같이 집을 놓게 된 거야 그냥. 조금 앞뒤가 안 맞았던 게 저희가 처음 그 집을 갔을 때 사장님이 연장을 들고 다니면서 집을 막 곳곳을 고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여기저기 고치고 손보고 하는 게 그냥 일상인 분인데 신기하게 나무만 안 건드리셨던 거예요. 아예. 그래서 저희가 그 집을 2번 더 보러 갔었는데 보러 갈 때마다 늘 집을 어딘가를 수리를 하고 있거나 막 그 삽포질을 하고 계신다거나 그 집을 너무 아끼고 너무 관리를 너무 잘하셨어요. 20년이 됐는데 집이요 벽이요 두께가요 그 공구리 친다고 표현을 하던데 어른들 말로는 그 벽이 진짜 두께가 있다만 해요. 집 벽이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그래서 저희가 집 공사를 많이 못했어요. 벽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뚫을 수가 없구나. 네. 그거를 그 공구리 친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 업자들 말로는. 그래서 이 집이 너무 두꺼워서 한겨울에도 끝도 없는 집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집을 너무 잘 지어 놓으셨는데 신기하게 그렇게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 나무가 세상에 얼마나 우거졌는지 벽이요 나무 다 잘라냈는데 벽이 진짜 새카매 가지고 그거 보니까 좀 소름 돋더라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퇴마 이모가 와서 같이 의식 다 하고 굿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정리를 싹 다 했더니 집이 지금은 너무 밝아지고 엄마도 그렇게 싫다 하더니 그 집 들어가고 나서 잠도 너무 잘 자고 저희 아빠도 집이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또 신기하게 저도 그 집만 들어가면 그냥 기절해요. 오, 네. 너무 좋네. 집이 너무 편하고 너무 따뜻하고 거기가 거의 겨울 되면은 조금 외곽이거든요. 조금 외곽이라서 약간 영하 20도까지 내려간대요. 한겨울이면은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벽도 너무 두껍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어머님이 이사 가시고 이제 몇 번 뵀을 때 하시는 말씀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공기와 기분이 너무 좋다고. 진짜 거의 딴 사람으로 그 집 가기 싫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아침 일어나면은 기분이 너무 좋대. 그 딱 나갔을 때 그 산 공기도 너무 좋고 근데 공기가 진짜 달라요. 공기가 진짜 맑아요. 추운데 되게 맑고 투명해요 공기가. 진짜 신기하다. 근데 요 지금 이사 간 집
집터도 진짜 장난 아니게 세긴 합니다. 예, 집터도 세고 그리고 그 원래 사셨던 주인분이 거의 목사님이셔가지고 거기 집에 2층을 기도원처럼 쓰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기도하러 엄청 많이 와서 2층이 구조가 좀 특이합니다. 약간 갔더니 오르간이 있고 가운데 커다란 십자가가 또 세워져 있고 오르간이 있어서 제가 이 집은 딱 종교인들이 들어오는 집이구나 신기하게 그래서 좀 더 끌렸던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다른 종교인데도 그럼요. 종교는 종류일 뿐이지 똑같으니까 그래서 좀 신기했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그게 더 신기한데요 지금 마지막? 네, 근데 또 재밌는 얘기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여기 법당 옮기기 전에 꿨던 꿈인데 그 지금 저희가 종로로 와 있잖아요. 근데 법당을 종로로 오기 전에 사실은 거기가 어디지? 건대 쪽으로 원래는 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요? 네, 건대 쪽에 너무 좋은 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좋지비 이러고 집에 와갖고 딱 잠들려고 하는데 잠에 싹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진짜 트럭 있잖아. 대형 트럭이 돌진을 하더니 그 집을 빵 하고 박는 거야. 그 집을 내가 방금 보고 왔던 집을 그랬더니 그 집이 슝 하고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새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꿈에서 아니면 잠들기 직전에 싹 잠들려고 하는 순간 다 좋아. 그리고 지금 생각해봐도 아무리 그래도 트럭이 친다 하더라도 집이 쓰러지거나 하진 않잖아. 그쵸, 상상했을 때 건물이 트럭이 친다고 넘어갈 리가 약간. 근데 꿈에서 세상에 잠이 싹 들렸는데 트럭이 빵 친더니 거기가 삐 하고 쓰러지는 거야. 잠들라 하는데 이게 뭐지? 제가 그래갖고 그 집을 안 했고 여기 종로는 이 집을 보고 나서 그날도 보고 나서 밤에 다다음 날이었나? 딱 잠들려고 하는데 이 집 꼭대기가 지금 여기 종로 요 집 있잖아요. 꼭대기에 호랑이가 꼭대기에 앉아 있더라고요. 이 건물에. 우와.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약간 감싸듯이 건물보다 큰 호랑이가 이 건물을 감싸듯이 이렇게 하고 있고 좀 있으니까 여기 거실로 들어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아이 뭐야 과몰입 아니야? 이제 실죽이 좀 웃으면서 과몰입 아니야 했는데 제가 여기로 왔거든요. 뭔가 지켜준다는 느낌이 드는데 감싸준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인간인 저는 그 건대로 더 가고 싶었거든요. 마음이 끌렸구나. 근데 거기가. 너무 신기하게 와 잠에 딱 들렸는데 트럭이 갑자기 대형 트럭이 거기 와서 거기를 박더라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신기하다. 그래도 되게 집에 관련된 걸 꿈에서 되게 다 받으시네요. 네. 꿈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하기도 하고 이사 갈 때도 근데 우리도 인간이다 보니까 이제 설레발이 먼저 앞서가지고 인간이 너무 좋고 여기 위치 너무 좋고 막 주변에서 다 좋다고 해 그러면 당연히 사람인지라 당연히 좋기 마련인데 다행히 꿈에서 잘 받아가지고 여기 종로도 잘 왔고 이번에 거기 외곽에 부모님 가신 주택도 너무 잘 갔습니다. 예, 근데 그건 좀 무서웠어. 그 나무를 다 잘랐더니 거기가 벽이 진짜 모서리에 꽤 넓게 새카맣게 약간 왜 무슨 그림자 사람 왜 그림자 지듯이 있어가지고 와 저건 진짜 꼴보기 싫다 제가 막 이랬었거든요. 맞아요. 어머니가 이제 제가 이제 나무 정리 다 하시고 놀러 갔을 때 저 자리가 그 민지가 설명한 그런 모습인 거라고 해서 봤는데 진짜 벽에 아예 타고 뭔가 이렇게 있었던 걸 없앤 것처럼 까맣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정리하고 나니까 그 기운도 사라지고 그래서 신기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사실 조금 한 몇 달 정도 됐는데 제가 조금 확신을 더 갖고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자 그래서 다음 얘기는요. 신내림에 관련된 얘기 준비했습니다. 좀 부담스럽게 하지만 이번에 한번 다뤄보려고 또 준비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신내림과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집과 관련된 또 신기하거나 재밌는 사연이 있으시면은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해석도 해드리고 소개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